송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나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상속채무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채무를 떠안지 않는 방법으로, 즉 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이용하면 더 좋을까요? 오늘은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의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망인이 사망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망인, 즉 사망하신 분을 말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망인의 채무를 말합니다. 유증은 망인이 유언으로 타인에게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을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한정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망인이 사망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그걸로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도 5일 이내에 일간지 신문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 내용 증명 등을 보내어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에 맞게 안분해서 배당 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내리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상속채권자들과 유증을 받은 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맞게 공평하게 배당 변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자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두루와에서 지금까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영상을 올리다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게 되니 다소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으나 많은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파산을 이용해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 즉 망인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해서 상속채무를 떠안지 않고 상속채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그리고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도산은 회생과 파산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왔고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친생자 관계, 유류분 청구, 이혼 사건 등을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채무를 떠안지 않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인데 상속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에 추가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를 설명해 드리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하신 아버지는 망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망인의 자녀들이 됩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자녀들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죠. 망인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인의 자녀 중에서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직계비속인 손자와 손녀가 그 다음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채무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할 경우에 제1순위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배우자, 아들 한 명, 딸 한 명, 이렇게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망인의 배우자와 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인의 채무가 손자와 손녀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제1순위 공동상속인 단계에서 멈추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줄 염려도 없게 되죠. 제2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가 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거나 또는 제1순위 상속인들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제3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됩니다.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거나 또는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제3순위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제4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됩니다.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거나 또는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제4순위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제1순위부터 제4순위까지 차례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상속포기는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그걸로 끝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뒷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도 5일 이내에 일간지신문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하며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에 맞게 안본해서 배당 변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의 돈만 있다면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되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 또는 압류된 예금 등의 상속재산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환가를 하여 금전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상속채권자들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배당 변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도 이런 일을 하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추가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선고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환가하여 금전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에 맞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배당 변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상속재산이 5억 원가량 되는 반면 상속채무는 1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인들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한 다음 추가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내리고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뒤처리를 모두 진행해 줍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트루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